이번에는 아까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인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케라스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건 아니고요. 사이킨런과 럼파이를 사용해서 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사이킨런의 패키지들은 이제 파이썬이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럼파이는 알고 계시다시피 숫자형 매트릭스 계산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패키지가 되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손글씨를 똑같이 이제 해보는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해내고 정확하게 식별을 해내서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저장할 겁니다. 저장을 해놓고 이 저장된 것을 사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분류해서 그것들을 계산해내고 식별해서 이게 이 숫자야 라고 올바르게 식별해내는지 이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실행부터 또 하고요. 이제 한 줄 한 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am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떤 작업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로스율 해서 쭉 나가죠. 그 이터레이션을 지금 계속 해가지고 작업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 식별된 값들, 그 분류 학습한 값들을 pkl에다가 전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값들을 이제 다른 파일들이 갖다 쓸 수 있게끔 그것들을 어떤 작업을 위한 jam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불러들이고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셋 라이브러리, 그리고 매트릭스 계산, 숫자형 처리를 위한 어떤 numpy 패키지, 이런 것들을 지금 불러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중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사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기 위해서 MLP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을 써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 이론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ML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셋으로부터 mlist 오리지널 값을 이제 데이터셋에다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와 타겟을 각각 x와 y로 준 거죠. 얘 x에는 이제 입력값이 되고요. y는 이제 출력값, 이제 목표값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이죠, 정답. 그랬을 때 이 입력되는 이 x값은 플러스 32로 실수형 값으로 넘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읽어드린 6만 개에 대해서 각각 트레인과 테스트에서 전부 분할해서 x와 y로 분리해서 각각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인지 0,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하얀색이다, 아니면 아니다, 색깔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0과 1로 해가지고 어떤 특징들을 이제 노멀라이징 하기 위해서 255로 이제 나눈 것을 처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어 사이즈를 240으로 하고 맥스 이터레이트 500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500까지 이터레이트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버버스를 true로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MLP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을 통해서 분류 작업을 얘가 합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분류를 해내고 나면 X트레인과 Y트레인을 이용해서 각각 학습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이제 이터레이터가 이제 33에서 로스 0.029 이 정도가 이제 아까 실행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값들로 이제 구해질 것이고요. 아마 이 근처에서 또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테스트 트레인 셋의 스코어,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의 스코어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뭐죠? 여기에 들어있는
로스와 정밀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구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스코어를 구해내고 그 값을 출력한 다음에, 이 정도로 지금 학습했어 라고 여기 지금 나왔죠? 예.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스코어가 0.99, 99%예요. 그 다음에 검증 셋으로 검증을 해봤더니 98%예요. 그러면, 비교적, 98%, 99%가 나오니까 학습도 대단히 잘 됐고, 그걸로 검증해봤더니, 검증도 대단히 잘 됐다. 자, 그 값을 기준으로 지금 model.pki가 저장된 겁니다. 자, 이 pkl이죠. pkl이 저장된 건데요. 이 저장된 값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handWrite underbar test라는 것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다른 줄 필요 없고요. 31번째 라인에 보시면 jam library load 하고 있어요. 아까 보시면 jam library dump에서 저장했죠. 자, 이제까지 주거라고 분류하고 학습한 걸 jam library dump를 통해서 model.pkl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값을 이제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아까 학습했잖아. 뭘 또 학습해. 그러니까 학습한 결과를 model.pkl에다 저장했으니까 이거 불러서 예측해봐 라고 지금 한 겁니다. 예측해보죠. 이렇게 하면 98%, 99% 그렇게 해서 각각 프리시전이 0이다, 그 다음에 리콜이 0.99다, F1 스코어가 얼마다, 서폿이 얼마다 해서 쭉 값들을 저장했어요. 자, 이 값들이 비교적 정밀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한 것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인식을 해보자 이거죠. 인식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려야 되는데, 자, 인식 부분을 가보면 phonenumber.jpg라는 파일이요. 일부러 제가 이제 인식률을 높게 하려고요. 1부터 9까지를 컴퓨터 타이핑으로 친 JPG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전화번호다, phonenumber다 해가지고 이제 가상으로 해놓은 거고요. 일부러 숫자가 한 번씩 다 나오게 하려고 1부터 9까지를 배치했습니다. 얘들을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해내는지 보자 라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먼저 실행해 볼게요. 먼저 실행을 하면 뭐야, 벌써 끝났어? 자, result.jpg에 저장이 되는데 1을 1로, 2를 2로 전부 했는데 6을 5라고 했네요. 여기 지금 보면 얼추 비슷하죠? 지금 각각의 사이즈가 28 곱하기 28 이 사이즈여야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더 작다든가 사이즈가 더 크게 했다든가 아니면 요 사이 간격이 너무 좁다든가 이러면 잘못 인식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보죠. 제가 phonenumber.jpg를 편집하겠습니다. 편집을 하고요. 지금 5와 6을 빼고는 정확하게는 6을 5라고 인지한 것 빼고는 전부 정확하게 인지해냈거든요.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 쓰는 글씨지만 글씨를 이거 원래는 굉장히 큰 글씨입니다. 실제 사이즈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글씨거든요. 전화번호가 3글자일 리는 없지만 이렇게 큰 글자로 인식을 해서 실행. 그 다음에 리절트를 보면 1, 2, 3 정확하게 1, 2, 3이라고 인지를 해낸 거죠. 그러니까 글자 간의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저처럼 저 같은 악필도 지금 인식을 하네요. 네. 굉장히 잘 쓰거나 못 쓰거나 이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 간격을 굉장히 좁게 해주셨다든가 이러면 잘못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폰 넘버를 써놓으면 이게 뭐라고 예측까지 해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예제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CV라는 것은요, 이제 CV2라는 어떤 모듈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미지 처리하는 모듈입니다. 패키지예요. 자, 이미지 처리하는 어떤 패키지를 통해서 이미지를 리드했습니다. 폰.jpg라는 것을 읽어서 img로 받아라. 그 다음에 그거를 이미지 유틸리티 서브 패키지를 이용해서 리사이즈 해라. 뭐로? 폭을 300으로 리사이즈 해라. 그런 다음에 img를 아까 걸로 바꿔라. 즉 폰 넘버 jpg를 읽어서 이미지 폭 300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 다음에 cvt 컬러를 background to gray로 했잖아요. 배경을 회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역상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배경을 무조건 한 색깔 회색으로 바꾸고 글씨를 흑색 내지는 백색으로 바꿔서 눈에 도드라지게 만들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컴퓨터가 애매한 판단을 안 하고 정확한 판단하기 좋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어떤 배열, 럼파이어 배열을 만드는데 40팽짜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부 1로 초기화해서 커널을 하나 생성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멀핑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점점 변하는 어떤 그 그래픽 기법이잖아요. 옛날에 그 궁유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우가 사람으로 변하고 사람이 여우로 변하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몰핑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 몰핑 기법을 사용해서 이것들을 좀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도드라지게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역상 처리만 한다, 회색으로 바꾸기만 한다, 백그라운드를 그랬잖아요.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갈라내는 거예요. 글씨 영역, 배경 영역 이렇게 갈라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임계치를 주는 거예요. 얼마 이상은 배경이야, 얼마부터는 글씨야. 이렇게 스래시홀드 값과 어떤 리턴 값을 받아내서 스래시홀드라는 건 이제 임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뭐다 라고 범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래시홀드 값을 이제 설정해서 스래시 값으로 넘깁니다. 그 다음에 그 스래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몰핑 실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안에 있는 픽셀 정보의 카운트를 하게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읽어드려야 될 거에 대한 이미지 작업, 전 처리 작업은 여기까지 38번째 라인까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41번째 라인부터 이제 ANN, 즉 Artificial Neural Network 구조에 의해서 아까 학습한 정보를 로드하는 거죠. 로드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여기 전처리 작업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지의 모든 값들을 다 골라냈어요. 그 중에 여기 지금 두 번째 있는 카운트 정보, 이 카운트 정보만큼씩 루프를 돌면서 한 번씩 C 값을 받아내요. 그래서 그거의 바운드 영역이 어디야? 바운드 영역이 어디야? 그랬더니 X좌표, Y좌표, 폭, 높이를 다 얻어내서 해당 영역의 정보를 얻어온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마스크 값을 이용해서 그 정보들을 카운트하고 크기를 1차원 배열로 바꾸는 거예요. 28 곱하기 28 픽셀이잖아요. 예, 이거를 1차원 배열로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폭 정보, 높이 정보, 뭐 그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마스크 값을 구하고 리사이즈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빈 어레이를 하나 생성했잖아요. 그거를 사이즈를 1부터 784까지의 1차원 배열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판독할 수 있게끔 처리한 거죠. 그리고는 그 값을 기준으로 예측합니다. 아, 이 박스 안에 들어있던 이 글자는 사실 이거야 라고 지금 예측하고요. 원래 이미지 위에다가 사각형을 치도록 한 거죠. 여기처럼 원래 이미지 위에다가 사각형을 치도록 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푸텍스트로
아, 지금 예측값 뭔데? 이렇게 출력하도록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예측값 2야. 이렇게 출력하도록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폭 500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그리고는 result.jpg에다 저장해라. 이렇게 한 거죠. 자, 실제로는 3개나 되는 파일을 1시간 안에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측 비교적 정확하게 잘 된다. 폭이 요 간격 여백이 굉장히 좁게 되면 이거 식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글자가 너무 작아도 식별하는데 인식률이 좀 떨어진다. 또 글씨를 저처럼 못 써도 인식률이 떨어진다. 이런 정보들 빼고는 일반적으로 잘 골라낸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미지 처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전 처리 작업이다 해서 빠르게 좀 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미지 처리에 대한 강좌를 준비 중입니다. 그 강좌를 통해서 좀 더 깊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고, 이렇게 동작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는 웹상에서 좀 더 찾아보시면 보다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